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중국 기업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자회사로 G마켓과 알리를 편입하기로 하면서 두 기업을 고객사로 둔 CJ 대한통운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G마켓과 알리 간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두 기업의 택배 물류를 수행하는 CJ 대한통운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마트는 신세계 알리 동맹이 온라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증권가의 전망과 함께 8%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젠큐릭스가 자회사 나노바이오라이프의 지분을 팔고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젠큐릭스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한 상태인데요. 그간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던 젠큐릭스가 현금 확보에 성공하자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권주의 주가가 배당락에 따라 갈렸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올해 말인 한양증권이나 키움증권, 삼성증권은 배당락 여파로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지만 기준일을 내년으로 옮긴 유안타증권, SK증권 등은 선방한 건데요. 일시적으로는 배당락에 따라 주가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증권주의 주가 향방은 내년 2월에 공개될 4분기 실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마진 기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마진이란 수출 회복이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을 뜻하는데요. 인터넷이나 게임, 유틸리티, 미디어 업종은 내년 마진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업종으로 하락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감에 달러 원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배당락일이 겹치는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이어지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속됐는데요. 다음 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최근 모든 급등주의 상한가 그리고 VI 가는 종목들 안에는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돈이 휘날리는 장을 맛보게 또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은 종목이 뭐 상한가도 가고 뭐 VI도 가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이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번 주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돌파 매매나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도주 눌림 매매라든지 낙주 매매도 상당히 관심을 많고 또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려 아연도 최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VI를 2번 갔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네, 그래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동신건설, 에이텍, 일성건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대선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SG 글로벌까지 네, 이런 종목들, 오리엔트 전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 VI 가는 날 그 중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급주나 아니면 대형주 매매를 주력으로 하지만 또 지금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선주라든지
테마주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갈 때 또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니면은 또 돌파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윤사무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수가 오늘 안 좋았냐? 지수가 안 좋은지 몰랐다. 왜냐? 윤사무엘과 함께하면은 지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만 매매하다 보니까 시장이 좋은 줄 알았대요. 예, 그렇지 않죠. 시장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은지 모르고 정말 강한 종목으로만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저는 뭐 정부 탓이라든지 시장 탓이라든지 뭐 지수 탓, 정치 탓 이런 걸 하지 않고 좀 눈치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 시장 트렌드에서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때 12월 달 초에 이제 계엄령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보면은 오뎅 파시는 분, 뭐 닭꼬치 파시는 분, 야식 계엄령이 또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에 역시 사람들이 몰리면 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엄령이 터졌어? 그러면 바로 동신건설 쓸어 담아라. 뭐 SG글로벌 이재명 많이 갔으니까 이제 김동연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눈치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저는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여러분들한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거하게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신세계 INC라는 종목을 오전 10시 41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수천 분 계세요. 수천 분한테 빠짐없이 1차 매수가 13,850원, 2차 매수가 13,600원, 손절가 13,380원. 이런 식으로 비중까지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 여기가 2차 매수가죠. 손절가는 한 이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중심값 대비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손절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 4% 안에서 자를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죠? 당일 1시간 30분 만에 27% 상승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대장주도 바뀌어요. 계속해서 요즘은 더 빠르게 바뀝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그 테마의 대장주라든지 시장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절박하게 나도 계좌가 많이 물려 있지만 아니면 뭐 손실을 보고 있거나 그랬을 때 절박하게 나도 계좌를 바꾸고 싶다, 또는 절박하게 나도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을 어김없이 잡아내신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 지수가 어떻든 다양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장중에 또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참 우리 시장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은 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하든지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흑백 요리사 보면은 뭐 요리하는 도라이라는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우리는 도라이가 되어야 결국에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원망할 수는 없죠. 시장이 어떻고 뭐 종목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불확실성은 많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큰 기회는 많다. 그걸 이제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12월 19일 지난주 딱 일주일 됐어요. 제가 방송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12월 19일 날 정확하게 100만 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26만 원까지 어제 이제 상승을 했었죠. 물론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얼마 만에 단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26%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정말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날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12월 13일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점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키 맞추기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55% 정도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계엄령 터지고 나서 바로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나서 약 한 84%를 단 한 2, 3거래일, 2거래일 만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12일 날 말씀드리고 28% 정도가량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히든 종목은 제가 남발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올 때마다 탑픽으로 보고 있는 딱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13%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더 탄력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또 장중에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고려 아이언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사셨어요. 한 100만 원, 102만 원, 뭐 98만 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정확한 저점, 여기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한가 봉의 중심값, 이 구간이 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갔었거든요. 여기서 한 80만 원, 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갔다가 정말 빠르게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저점이 될 단기 저점이 나온다. 여기서 정기 반등은 나온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최저점 매수 이후에 3거래일 만에 26%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 돌파 매매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낙조 매매 더 잘합니다. 그리고 장중 눌림 매매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은 저는 90% 이상으로 본다. 확실히 그러면 90%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세게 때릴 수가 있겠죠. 확률이 90%인데 못 때릴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 비중 베팅을 때리려면은 내가 확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길 확률이 50%고 질 확률이 50%면은 저라면은 비중 베팅 못 때려요. 최소 못해도 90%는 나와야 비중을 때릴 수 있다. 근데 조만간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중 때릴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주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이렇게 2차 전지 최저점에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매수조는 여기였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봉상 15분봉상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1차 VI였었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VI를 가면서 올라가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SG 글로벌 이렇게 두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요. 11월 달, 12월 달. 그래서 최근에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보시면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래일 만에 22%. 근데 여기서 상한가봉이 있었죠.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 매매라 보시면 되는데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상한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중요한 자리에서 상한가가 2번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돌아 나갈 때 떨어질 때 말고 돌아 나갈 때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4거래일 만에 약 55%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 나갈 때 충분히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돌아 나가는 거 없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점상, T상 이후에 다음날 또 양봉 나왔어요. 다음날 시초가에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84% 상승했습니다. 이거래일 만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T상일 때부터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공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아마 이날 12월 6일 날 여기서 아마 제가 눈치를 챘어요. 수급까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초가 매매하신 분들 제가 히든 종목은 여기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틀 만에 84%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략 시점 대비했을 때는 약 100%에서 110%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수급적 확인이 안 돼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았어요. 위에서 잡아가지고 또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매도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장중 그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8시 반에서 거의 10시 반, 약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제가 매주 목요일 장중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 정말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엑스게이트다. 그럼 매수가 이렇게 매수가를 적어드리고 뭐 손절가까지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장중에도 같이 호흡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약 28%.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는 못 갔어요. 네, 근데 단기 스윙 관점에서 13%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피드백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상한가 가던 날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매매부터 상따 보시면은 여기서는 좀 시초가 매매를 관점에서 아마 이때가 9시 2분에 제가 신호를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저와 수천 분이 계시는데 그 수천 분한테 다 한 분 한 번 빠짐없이 상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로 여기 평단가를 크게 이탈하는 거 없이 올라가져가지고 단기적으로 약 한 20% 넘게 20에서 30% 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종가 베팅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저점 매수하고 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또 단기 스윙으로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 종목은 내 기준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상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가를 도와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종가 베팅, 종배 보이죠? 종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중 눌림 최저점이 될 것 같다 장중 눌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대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조금 도라이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납니다.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폼이 매매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만족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매매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양자 컴퓨터 테마입니다. 지난달 IBM이 양자칩 퀀텀 회론을 공개한 데 이어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칩 윌로우가 탑재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에 관련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퀀텀 ETF는 올해 기준 57.85% 상승하면서 국내 양자 관련주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는 중인데요. 내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업계에서는 2025년을 양자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가 붙는 양자 원년으로 여기고 있으며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빅테크 간 경쟁이 양자 컴퓨터로 옮겨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8억 8,540만 달러였던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의 규모는 올해 11억 6,010만 달러, 2032년에는 126억 2천만 달러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4.6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KCS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양자 컴퓨터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엑스게이트,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하시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 홀딩을 할까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매도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양자 컴퓨터라는 어떤 재료의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한 200에서 한 300%는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좀 주가 반영에 좀 느린 점이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언제 어떻게 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핫 키워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테마가 불게 된 게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주식들도 잠깐 보겠지만 실제 구글에서 슈퍼컴과 양자 컴퓨터는 이전에 없던 좀 신선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거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신선하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혁신이란 재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구글 CEO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이 스페이스 X 스타쉽을 활용해서 우주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핵심은 구글 양자 컴퓨터가 1억 년 걸리는 계산을 1분 만에 풀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 혁신 플러스 신선한 재료다라는 관점에서 엑스게이트를 최근에 계속해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좀 못 갔던 이유는 이제 딱 하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주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 동신건설 느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대선주로 보시면은 동신건설 느낌이고 그다음에 한국 첨단 소재는 약간 오리엔트 전공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찐대장이었으나 약간 얘가 투자 경고를 먹고 있는 사이에 얘가 좀 뭐 약간 상승률 대장으로 올라간 느낌. 그리고 KCS 같은 경우에도 원래 2등주였는데 얘는 투자 경고 안 걸려 있죠. 여기 신이라고 적혀 있죠. 신용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보다 확실히 탄력적인 흐름,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테마는 좀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코이버, 우리넷, CQ센, 엑스게이트, 솔리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엑스게이트도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터트려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바짝 마르고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매도할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주봉상 이게 로그 차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그리고 저점 그리고 이런 고점들 구간들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어요. 9,200원 구간. 그래도 이번 주 주봉 마감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300원에서 9,200원 라인을 특별하게 뭐 밑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 밑꼬리가 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종가를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유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뭐 월봉 마감도 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론 구글이란 키워드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9년도 4월 달에서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구글제지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글과 어떤 뭐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제지가 아니라 구글제지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거의 약 10배거 이상을 상승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에서 좀 잘 먹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과 관련된 근데 다만 여기 이 구글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양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2배, 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재료니까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구간만 잘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엑스게이트인데요. 다음 주에 종가 기준으로 9,200원에서 9,300원 선을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KCS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KCS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 다음 주에도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잘 봐야 돼요. 이거 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다음 주가 사실 근데 거래일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핵심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꿈의 컴퓨터, 이런 거 키워드는 좀 잊어먹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SK텔레콤과 뭔가 실질적으로 양자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퍼스트 무버 뭐 선점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 CES 2025 내년에 열리죠.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도 양자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또 양자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 테마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일론 머스크와도 연관이 깊고 그러면 또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1월 21일인가 그렇죠 23일인가 그런 텐데 그때까지도 또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뭐 일봉 차트 보면은 깔끔하죠. 전고점 부근들을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을 때 줄이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늘어나는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 파란 선이 아마 최고점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들인데 이 구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기 최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뭐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가 중요하죠. 월봉이라든지 여기 월봉이라든지 주봉상 상당히 중요한 구간들을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는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엑스게이트, 뭐 KCS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첨단 소재가 뭐 상한가가 풀리던 날 이런 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은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투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게 뭐 장중에 눌림이든 돌파든 종가 베팅이든 뭐 상따든 그런 형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움직이고 뜨겁진 않은데 미국 주식은 정말 뜨겁죠. 네, 지금 보시면 양자 관련해서 퀀텀 컴퓨팅이 대장인데 이 종목이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2달 정도 만에 약 한 4,200%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면서도 내가 이걸 왜 가져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리게팅 컴퓨터 2,200%, 아이온큐 뭐 640%약 2달 만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렇게 가길 바라면서 이렇게 좀 리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게이트 이어서 두 번째 타자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죠. KCS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찐 랠리는 또 2차 파동이라 봤을 때 양자 컴퓨터 공략해서 나도 월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천재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테마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인 KCS는 특히나 다음 주에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공략 방법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OS랩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산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부품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2030년부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자율주행 테마가 부각되면서 SOS랩의 주가는 최근 2달 사이 1.5배가량 상승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 다목적 모바일 로봇에 라이다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6.8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OS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조금 눈여겨보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구간만 뭐 잘 넘겨준다 아니면 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잘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잖아요. 이제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 근데 거기와 가장 밀접하게 손을 잡은 곳이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FSD에 대한 확대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AI와 관련해서 로봇이나 방산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고수익이 달성 가능한 라이다 기업이다라고 최근에 또 증거사 레포트도 나왔었고 실제 제가 정말로 어떤 주식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느냐 트럼프, 테슬라 키워드, 팔란티어 키워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대장이에요. 예. 근데 이 대장이 지금 방산 쪽으로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 AI와 관련해서 방산 쪽으로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주 U자 돌파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주 테마 관점에서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교집합으로 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도 공략이 들어갔었는데 이때 좀 짜릿하게 수익이 잘 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 가격대 일단은 여기 11,000원에서 11,500원이 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횡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다만 위로는 14,000원이 저항 구간이에요. 왜 저항이냐? 결국에는 만약에 올라갈 때는 음봉 구간에서 양봉 있는 구간이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대음봉으로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양봉이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음봉.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간. 그게 이제 14,000원 가격대인데 이 14,000원 가격대만 확실히 넘겨준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준다. 이거 무조건 종배 차트입니다. 종배 차트. 종가 배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000원만 돌파가 되면은 충분히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SOS랩을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12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2번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날 상한가 터치를 했었어요. 이게 상한가 터치한 가격대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 장중 이렇게 돌파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와 눌림 사이에서 1차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이후에 또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공략했는데 아무튼 여기 구간 대비했을 때는 약 8.5%, 이 구간 대비해서는 약 5% 장중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자율주행 아니면 양자 관련해서 나도 다음 주에 공략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물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OS랩은 14,000원 선 이 저항 구간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 흐름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혼자서 공략을 하려면 조금 걱정이 되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만의 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또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만의 또 전매 특허 기법이죠. 이 만수르 기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장이나 아니면 급락장이라고 하면은 수익이 폭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뭐 좋은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좋은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급락을 하든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고, 그러면은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또 기회를 잡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만수르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저는 결국에 주도주 매매를 합니다. 이게 장이 좋을 때는 보통 이제 돌파 매매나 상한가 따라잡기를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나쁠 때는 아무리 정배열 구간에서 좋은 종목이 나와도 수급이 안 붙으면은 뭐 큰 돈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말 강했던 주도주가 그냥 급락했을 때 좀 싸게 잡자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가 땅을 파니까 기름이 나오고 그게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도주의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나만 알고 야 내가 이런 소스가 있고 선취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거는 되게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주도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아들, 딸이 되었든 너 혹시 테슬라 알아? 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가족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엔비디아 알아?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아는 기업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알아?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알아? 라고 했을 때 주식 해보신 분들은 웬만해선 다 아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주식. 근데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보통 1년간 이 100%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종목들은 특징이 최소 못해도 100%가 아니라 500%에서 한 1000%는 올라야 유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명한 주식들, 500에서 100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만수르존에서 공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종목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종목,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유명한 종목들을 가지고만 매매하자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만수르존에 도달했을 때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악재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90% 확률을 제가 자랑하는데 사실 이 90%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몰랐던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그러니까 뭐 1000종목 공략하면은 뭐 900종목 정도는 상승을 하지만 한 100종목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조금 악재가 있었다. 그런 걸 좀 제외시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전 재산이 뭐 1억이라고 했을 때 최소 못해도 비중 베팅이라고 하면은 한 3천 정도는 태워야 비중 베팅이라고 하잖아요. 최소 못해도 약 30% 정도는 태워야 1억 중에서 그런 비중 베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확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대5 아니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4대 6이다. 내가 질 확률이 6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3천만 원을 태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저는 비중을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확률이 높아야 돼. 이길 확률이 9 그리고 질 확률이 1.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 번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9번에선 수익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리엔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리엔트 종목인데 사실 이건 유명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죠? 탄핵 정국, 계엄령 이런 게 있었잖아요. 키워드가. 거기에 이재명 관련 대장주, 1등주 대장주. 그래서 점상 상한가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한 6방 7방 갔죠.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600% 상승했어요. 그렇죠? 500% 이상 상승했잖아요. 단기간에. 파동이 1,000원에서 뭐 7,00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7,56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1차 매수존입니다. 1차 매수존, 여기가 2차 매수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수르존이 있고 그다음에 상한가 랠리 이후에 첫 음봉까지 나와주니까 도달하면서 어떻게 됐죠? 다음날 급등을 또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가 들어갔었고, 근데 뭐 동신건설이나 아니면은 뭐 에이텍 이런 거는 반등이 안 나왔느냐? 다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소 못해도 20% 이상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오리엔트 전공의 매매일지 12월 20일 날 제가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시초가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네, 이날 언제냐면은 네, 이날입니다. 이날 시초가보다 조금 낮게 여기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이 만수르존 상단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당일날 시가 베팅 이후에 약 한 20%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저는 18% 정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그래서 5,350원에서 5,150원에서 공략 들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멋지게 상승을 하면서 VI를 한 2번 갔던 것 같아요. 예, 이날 VI를 2번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그 만수르존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예, 근데 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11월 21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바이오 쪽에서는 이번에 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데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잡아드렸었죠. 1차에서 여기서 분할 매수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일 공략 기준 했을 때 25%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8시 반에서 한 10시 반 정도 사이에 장중 너튜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락 2차 VI까지 하락을 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만수르존이기 때문에 반등 오늘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당일날 25%까지 상승을 하면서 멋지게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드렸었죠. 최근에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분할 매수.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42%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왔죠. 네, 그래서 만수르존에 닿으면은 뜬금없이 상한가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전략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23년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인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첫 번째 조정 여기서 1차, 2차 매수 그리고 20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실제 그리고 고점 높이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약 32% 그리고 내려왔을 때 1차, 2차 매수했을 때 47%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 또 40%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나 다 그 유명한 주식은 추세를 못 돌려도 내려올 때마다 또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여기서도 공략이 들어갔었고 여기서도 공략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공략을 안 했고요.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날 여기 상한가봉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공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 주식은 안 되느냐? 미국 주식은 더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날짜를 보면은 20년도부터 한 21년도, 22년도까지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모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반등, 1차, 2차 매수 반등 이후에 120% 상승, 여기서는 165% 상승, 여기서 또 반등 주고 2차, 2차 해가지고 또 50% 반등, 또 이런 데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36%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최근 차트거든요. 24년도 8월 5일 그 하락장 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가 그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이때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해가지고 165%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이 없다. 미국 주식에서는 더 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가 또 만약에 혹시라도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또 미국 주식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단기 매매를 하지만 기왕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리잖아요. 그럼 스스로 지쳐버리게 돼요. 골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전한 매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자금 회전이 안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장기간 주식 하락에 보통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보셨겠지만 보통 다 하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보통 이거를 이제 데이 트레이딩 그다음에 1박 2일 매매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또 장이 꼬꾸라졌을 때 또
꾸꾸러졌을 때는 기회죠.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나도 공략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 찐바닥에서 나도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느 타점에 들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매수 타점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팔란티어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안두릴과 1200조 국방 콘소시엄 구축에 안두릴 파트너십 부각 이런 키워드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애플, 구글, 테슬라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미 국방 납품에 이어서 민수용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적용이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예요. 키워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트럼프 안에서 트럼프 관련 테마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자율주행, 경쟁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 초반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좀 종가를 어디다가 가져다 붙이는지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종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저점과 저점, 주봉상 이 고점들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구간, 이 저항 구간을 조금 넘기긴 넘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걸 가까이 하면은 이 분홍색 선이 이 저항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 보면 여기 저항이에요. 근데 종가가 살짝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부터 한 13,000원 라인 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양봉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종가 부분에서 또 매매가 들어갈 수 있다. 불타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800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분봉상에서도 나름대로 3분봉에서 이렇게 U자로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종가 마감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끝으로 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유엔이 내년을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엑스게이트와 그리고 KCS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13,000원 선 분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7,000원, 2차적으로는 2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